예, 뭐 모시고 처음부터 이런 좀 민감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우리 군올 최고위원님 활동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 소방직 공무원 처우 개선과 독립유공자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당 차원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신 걸로 보도가 됐고, 또 원전 중단과 관련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원전 중단에 반대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하셨고, 또 전직 대통령을 흠집내는 이런 문화를 좀 계속해서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서 하시고,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지금 중앙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에 가면은 독립유공자 인천가 손자 되시는 분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분인데 전화를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해요. 사실 어떠냐 했을 때, 첫째로 못 배웠으니까 택시 운전을 하는 거고, 재산이 없으니까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뭐가 제일 아쉽나 하니까, 진짜 독립운동을 했던 자손들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은 3대가 흥한다는 이야기가 이 사회에서 맞습니다. 3대가 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가 되니까 그 투자가 바탕이 되어서 계속 이 사회에서 지도층으로 이래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되었고요.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독립운동하러 떠났기 때문에 재산도 없지만 자식 교육시킬 여력도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래 때, 그다음에 손주 때 교육이 안 되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는, 실제로 독립운동 했던 분들의 자식대들이 그렇게 힘들기 어렵다면은, 현재는 이렇습니다. 당사자를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거나, 그죠? 예우를 해주거나, 아니면 부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래 때 장자 한 사람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이야기는, 그렇지만 3대에 걸쳐서, 이제 3대에 걸쳐도 숫자가 많지가 않다. 그래도 아들, 딸 둘밖에 안 남는 이 세상에 장자든 자자든 딸이든 아들이든 다 해줘라. 우리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했다. 그런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해줘라. 물론 학비 지원을 해주고 취직할 때 조금은 가점을 주지만은, 그러지 말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그 시대의 이 지역의 이 땅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도자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바탕이 국가에서 예우를 해주고 대우를 해주고 육성을 해줘라. 그런 취지에서 3대까지 좀 지원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안동의 임청각에 다녀가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연금을 3대까지 다 주라 그랬어요. 다 주라 그랬었고, 원전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경주 지진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3년 전 도지사 선거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동해는 이 많은 원전지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원전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오케이, 지금 짓는 것은 그대로 짓되 서로 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전 문제 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대체에너지 산업으로 가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현재 건설 중에 2조 6천억에 투자됐다는 신고리 원전 수독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건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원전 산업이 몇백 조가 되지 않습니까? 당장 4, 5대에도 지금 200조 원전 공사 발주되는데, 한국에서 탈원전 한다면서 어떻게 우리 업체가 거기에 나가서 수주를 하겠습니까? 쿠웨이트, 그 다음에 뭡니까? 뭐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거기 할 때는 대통령까지 다 나서서 수주 지원에 애를 썼는데, 현재같이 탈원전 한다? 우리나라 업체가 가서 원전 수주할 수가 없어. 그런 취지에서 저는 신고리 원전 오리고기 공론화위원회 일에 맡겼지만은 무책임의 극치다. 어떻게 그것을 전문성이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떡 넘겨놓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 그럼 우리 대통령 왜 뽑았어요? 그런 문제 결정하고 책임지라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참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애들이 어리다고 봐준다?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처럼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보수 진영에서는 그것을 어떤 개인이나 그 부모 탓으로 돌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좌파 진영에서 그 사회 국가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는 가장 큰 시각 본인 탓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부모 탓이고 그다음에 사회 국가 탓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이를 떠나서 정말로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해서 진짜 참 포악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겨우 완전 말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관용의 잣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요즘 좋잖아요. 가상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상체험. 정말 가상체험을 통해서 한 인간이 어떻게 파괴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 정말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요즘 들어 아주 소신을 뚜렷하게 밝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계획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직장할 때는 비정규직이 없었어요. 예. 다 정규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다 정규직으로 들어갔었느냐? 그 당시에는 회사가 어려우면은 5년, 10년 있다 조금씩 구조조정 정리를 했었어요. 실제로. 네네네. 그 정규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60세까지 정년 보장해준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고, 회사가 어렵고 그 조직이 어려우면 그때 인원을 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규직으로 뽑는 거죠.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규직의 양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적은 사무실을 움직이지만은 내 적은 사무실에도 가능하면 알바를 쓰려고 하고 1년 계약직을 쓰려고 하지. 왜? 해가지고 60세까지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고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늘 수입이 있고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든 그런 조직이라면은 그 가능하지만은 조금 이래 저기 있지 않습니까?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부침이 있다면은 네. 비정규직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거는 현재 비정규직이 600만이라고 하고 정규직이 한 2천만이 넘을 겁니다. 정규직에 있는 분,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대타협을 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갖췄을 때,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 뽑을 때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뽑아야 됩니다. 왜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느냐? 젊은이들이 정규직이 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되었을 때는 불안해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못 합니다. 일단 결혼할 때는 정규직으로 있고 신분이 안정되게 결혼을 했다가 가정을 꾸리고 애를 키우다가 사회 또 변동에 따라서 비정규직으로 되었다가 또 실업이 되었다가 또 다시, 왜냐하면 유연성이 있으면 언제든 직장 다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저출산 문제하고도 다 연결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는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가지고 모든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해라? 그러면은 평생 정규직이 돼 월급은 안 오르는 무기계약직 같은 그런 형태로 가지고는 가정을 꾸리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큰 틀에서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7,530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웬만하면은 7,530원 최저임금이 다 넘지 않느냐, 그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기업의 임금 구조가 이래 돼 있더구만요.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연말 또 성과급이 있고, 그 기본급의 최저임금이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씩 오른다는 이야기에서 얼마 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듯이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다 임금으로 쳐라. 다 임금으로 치면은 최저임금 다 넘어간다. 그래 쳤을 때 퇴직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재 수준보다는 조금 이 상향 조정하든지 그 회사의 감내할 수 있는 법률 조정하든지 해서 임금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입장입니다. 바꾸지 않으면은
최저임금 문제 가지고 일자리 없어지는 거죠. 자영업자들, 중소업체들 그래 되면 문 닫거나 인원을 줄이거나 그래 안 되겠습니까? 저도 우리 사무실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솔직히 물어봤어요. 야, 최저임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4대 보험까지 합치면은 최저임금이 한 160, 170 이래 됩니다. 그 정도는 감당이 돼요. 그죠? 그 정도는 감당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계산하니까 한 22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우리 감당할 수 있겠나? 네. 그런 걱정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소규모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뭐 부담이 되고 있는 건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국가사회 전체 받는 임금을 총체적으로 해서 그 총액임금제로 하자. 300조가 되든 400조가 되든 1년에 받는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총액임금제로 해서 상위 10%를 5년 동안 동결하자.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 상급 이상 5년 동안 동결해도 현재 받는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연봉 8천 이상 5년 동결하자.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 300조 임금 총액에서 한 4% 오른다면 3, 40이 한 12조 아닙니까? 그죠? 12조 가지고 진짜 하위 10%, 30%, 50%, 이 집중적으로 받쳐주면은 임금 격차도 줄일 수 있고 양극화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있잖아요. 특히 계열기업들의 임금 격차는 원청인 대기업이 책임져라. 내가 삼성의 연봉 1억 받으면은 1차 밴드 한 8,500 받고 2차 밴드 한 7,500 받고 한 3차 밴드 6,500 받도록 그렇게 해야 기업 생태계가 살아갈 수 있다. 현재 그렇지 1억 받고 7천 받고 5천 받고 3천 받으면은 하나같이 1억 받는 회사 8천 받는 회사 들어가려고 머리 터진다. 중소기업체는 사람을 못 구해서 야단이고 대기업에는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야단인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금 격차 줄여야 된다. 그러려면은 5년, 10년, 20년 동안 총액 임금제를 해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 임금이 나가는 게 얼마인지 해서 일정 부분 이상은 당분간 좀 동결하자. 동결하자.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당신들 정말 그 활동 실비만 받고 명예직으로 하면 안 되나? 그 자체가 굉장히 참 보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없는 사람은 뭐 하는 것? 없는 사람은 실비 주고 기본 가족 수당 해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고 최소한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우리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 말을 따라오게 된다.